학교 다니실 때도 이제 아니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장충체육관이에요. 모든 건 다 장충체육관이에요. 어떤 말로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 가난했던 거죠. 왜냐면 장충체육관밖에 없었으니까. 선거도 장충체육관에서 할 정도면 정말 그렇죠. 선거부터 해서 모든 게 다 장충체육관인데 지금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좀 못 찾고 있거든요. 장충체육관이 왜 안 나올까 사전에? 아 나온다. 아 1960년 3월에 서울시 예산 900만 원으로 기공하여 63년에 준공한 건데요. 그럼 대한민국 역사와 거의 함께했다고도 봐도 돼. 대한민국 근대 역사가 갇힌 건데요.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도 지금 안 나왔는데 이 장충체육관을 만들 때 들어간 경비를 지금 외국의 도움으로 했거든요. 많이. 그게 지금 이 사전에 정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같이 봤지만 60년도에 시작해서 63년도에 만들어진 거니까 60년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63년도에 한국도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리고 우리는 필리핀을 비율빈이라고 흠모했거든요. 장충체육관 하면 떠오르는 것이 첫 번째는 스포츠예요. 뭐 레슬링도 있었지만은 주로 농구, 배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시 유명한 농구에 박렬이라는 스타가 있었거든요. 박렬 씨가 한국서 선생을 그만두고 간 것이 필리핀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정말 부럽다. 왜냐하면 선진국에 가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난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 우리 역사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필리핀이 아마 세계에서 119위 정도? 예. 그 정도가 되고 한국은 잘 살고 역사는 언제든지 변하는 거예요. 그 장충체육관 다시 돌아가면은 장충체육관은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모든 행사가 거기서 치러져 유일한 거니까. 그래서 모든 스포츠 경기가 있었고 그 당시 스포츠 경기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수백 년 동안 그리고 민중들은 말 그대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일제시대 동안 짓눌려 왔고 그랬을 경우에 장충체육관에서 벌어지는 각종 스포츠를 보면서 우리는 그 힘을 열정적으로 자기 에너지를 폭발시키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옛날엔 농악놀이 가지고 동네에서 조금 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고 조금 지나니까 전국으로 중계하면서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더군다나 외국과의 경기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지만 안 돼요. 이걸 나쁘다고? 그건 지금 사람 하는 얘기지. 그 당시 때는 우리 생존의 문제였었는데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 남과 대결해서 이겨야지만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나쁜 의미의 민족주의, 국가주의라고 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각도에서 얘기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김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일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때 일본에 있었던 동포, 당시엔 교포라고 그랬는데 교포 레슬러가 돌아와서 한국의 레슬링 경기가 굉장히 부음을 일으켰는데 그것도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의미 끼쳤기 때문에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나는 그런 걸 반드시 연구해야 된다고 봐요. 그 당시 때 한국인들은 정말 납작 엎드린 상태죠.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뭔가 힘을 얻고 특히 남자들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이해되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참 그런 걸 너무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포츠 경기를 참여한다거나 스포츠의 관람을 통해서 한 집단의 동질성을 체득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장소 장충체육관이고요. 정적인 행사도 다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때도 그런 거 같고 그 이후에 전두환 때도 거기서 뭔가 정치 행위가 이루어져서 집권을 정당화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장충체육관은 그러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거와 더불어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충체육관을 건설하는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청계천의 고가도를 건설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일련의 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차관도 많이 얻어서 IB, RD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 차관을 받기도 하는데 젊은이들이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거든요. 그 당시 땐 간호원들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간호조무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남아 있고 일부는 귀국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거기 간 사람들은 자원해서 갔고요. 서로 가려고 그랬고 그다음에 거기서 받은 봉급을 국가가 대신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렇게 했는데 썼던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애국자지 정천답시고 길바닥에나 소리치는 사람들이 애국자가 아니에요. 그 여자들과 그 남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돈을 받았고 그 돈이 종잣돈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거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은데 이거를 젊은이나 학생들이 모르고 왜 모르게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당연히 역사책에서 부각시켜가지고 끊임없이 환기시켜야 되고 국내도 커다란 기념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숨기거나 아니면 그거를 뭔가 잘못된 정책처럼 포장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때 나는 개인적인 예를 들게 되면은 내 아내가 있는데 아내도 소독에 간호사로 파견될 뻔했거든요. 마지막 끝 무렵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간호와 연관된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거기 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부모님은 거기 가야지만 되는 거죠. 왜냐면 가야지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집사람은 가기 싫고 공부를 잘하니까 진짜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갑자기 통보가 왔는데 그 학교가 대학 과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못 가고 다른 데 갔는데 그게 이제 전화해 보게 된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내가 내 나이에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까지도 그것이 있을 정도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때까지도 어려웠겠어요. 82년도에도 제가 해외를 못 나갔어요. 해외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이. 왜? 가난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이렇게 성장한 건데 여러분들도 누구나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좋은 직장 갖고 싶죠. 그게 그냥 됩니까? 노력을 해야지. 공부 잘하려면 남들이 안는 일요일에도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 안 자고 우리 선배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갖게 된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들이 난 잘 이유는 모르지만 잘 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단절이 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습게 취급되고 지금도 사회에서 천대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도덕적으로도. 장충체육관은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서는 현대사지만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정말 숱한 사연이 오래 있는 것이 장충체육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충체육관과 바로 붙은 신라호텔이 어디냐면 신라호텔과 장충체육관 사이에 붙어 있는 신라호텔 면세점이 뭐냐면 예전에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모신 방문사라는 사찰이에요. 그리고 이 장충동은 당연히 장춘단에서 유래했지만 장춘단은 민비가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당했을 때 거기 희생당한 군졸이죠. 장수와 군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장춘단이고 그 다음에 이준열사라든가 몇몇 이런 분들이 있지만 일제시대 때는 장춘단을 비롯해서 모조리 뽑혀져 나간 거죠. 왜? 일본인들이 지배하니까. 방문사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엠베스 호텔자리가 있지만 거기는 예전에 일본인들의 유학이 있었던 곳이고 근데 그 밑으로 가면서 유학촌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오이도를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해방이 되고 정부가 수립되면서 다시 시간이 지났을 때 장춘단이 다시 비를 세고 만들어지고 가면 차근차근 여기다가 우리 열사들의 비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장충체육관은 그 나름대로 기능을 해서 예전엔 장충동이 여기가 최고였었어요. 그러니까 동국대가 있는 곳이 서울에서 최고 저기거죠.